강원도 부동산 특집 2탄입니다. 최근에 뭐 이 지역을 빼놓을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좀 주목받고 있는 영동 지역 부동산 상황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강원도는 크게 이제 영동과 영서로 나눠지잖아요. 영서 지역은 수도권하고 가깝다는 어떤 이점들이 그동안에 있었고, 반면에 영동 지역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뒤떨어지고 관광지가 많은 특성이 있었는데, 강릉 같은 경우에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KTX가 지금 연결이 돼 있고, 속초 같은 경우도 춘천 양양 고속도로, 또 지금 동서고속과 철도도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영동 지역이 갖고 있던 어떤 접근성에 대한 문제들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관심들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투자적인 어떤 개발 가능성, 또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최근에 뭐 강원일보에서도 관련된 기사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요. 네. 저는 사회부 기자잖아요. 네. 그래도 경제부 기사도 같이 보는데, 사회부하고 경제부 이렇게 떨어져 있죠? 좀 떨어져 있죠. 네. 근데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동해안 땅값 계속 오르고 있다는 기사를 꾸준히 이제 게재를 해왔었어요. 네. 지난해 기사에서도 속초시 집가 상승률이 가장 높다, 네. 이렇게 썼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그 상황이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당시에도 교통망과 바닷가 인근 상업시설 투자가 이제 원인이다, 그 인상 원인이다고 했는데, 최근 기사를 보면은 강릉과 속초, 양양 등 이 동해안 지역이 강원도 내 집가 상승의 최상위권을 다 휩쓸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조망이 일단 좋고요. 게다가 SOC, KTX, 동북부선 이런 접근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남북 관계를 극복하고도 남을 정도의 개발 호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동권은 당분간 큰 변수가 없는 한 나아질 것밖에 없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는 더 나빠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나아질 것 같고. 본인 생각이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5월 한국감전의 이제 분석에 따르면은 땅값이 2.09% 올라서 가장 높았고요, 도내에서. 같은 달 도내 평균 상승률이 0.154%였는데 예. 그거보다 0.55%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강릉과 양양도 각각 0.202, 0.201% 이렇게 오르면서 1, 2, 3위를 모두 영동권이 이렇게 차지를 한 건데요. 네. 한국감정원에서도 영동권 토지 가치는 수도권과 연결되는 일단 교통 SOC가 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닷가에 대한 외지인 수요가 꾸준히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국토의 최북단, 조용하던 고성지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곳저곳 고급 아파트가 하나둘 세워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고작 7,300여 명, 4천여 세대가 거주하던 토성면은 말 그대로 천지개벽한 수준으로 변했습니다. 네, 사실 뭐 제가 관련해가지고 고성 현지에 좀 취재를 다녀왔었어요. 공인중개사분들을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계속 손님 얘기를 조금 하면은 손님들이 막 들어와요. 근데 막 우글우글 막 엄청 버스채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진짜 일단 첫 번째로 정말 사람들이 관심이 많구나 실감을 했고, 두 번째로 이제 동해북부선이 어쨌든 이제 개통이 되면은 접경 지역 부분이 좀 활성화된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현장 분위기를 좀 들어보려고 했더니 정작 잘 안 파신다는 거예요. 이쪽 지역에서는 호재가 계속 이제 계속 뭐 잘 될 거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이제 내놓는 매물 자체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 가격은 그럼 과연 얼마나 되냐, 이것도 좀 알아봤는데, 그쪽에 바닷가 인근에 이제 바로 보이는 카페가 350제곱미터에 15억 9천만 원에 지난해 4월 3.3제곱미터에 얼마예요? 1,500만 원입니다. 토성면 지역 바닷가 땅이 평당 1,500만 원씩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고성군 아야진 해변길에 위치한 또 다른 펜션으로 사용하는 이 주택을 봤는데요. 75제곱미터에 3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3.3제곱미터당 1,700만 원 거리예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 정말 비싸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 바다가 보이는 데는 그렇게 비싸고, 막 조금만 뒤에 있어서 안 보이면은 뭐 500, 600 이렇게 크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00, 600 고성 땅이 그렇게 오르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거 보면
고성에 땅이 있으신 거 아니세요? 고성에 집이 있죠. 아, 집이시군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뭐 10년 전만 해도 강원도 영동 지역, 특히 고성, 뭐 양양 이런 데 하면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동해안에 쫙 늘어서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철조망이 있었어요. 아, 그렇죠. 아, 이게 또 북부 지역은 항상 남북 관계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1996년에 북한에 무장 잠수함이 넘어와서 무장 공비들이 왔었죠. 그 안보가 중요해서 고성부터 저기 삼척까지 다 철조망이 쳐져 있었어요. 민가가 있는데도 철조망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나오면서 철조망들이 철거가 됐는데 그걸 드러내고 나니까 아주 매력적인 관광지가 돼요. 그리고 지금은 불과 한 5년, 10년 만에 뭐 그쪽 바닷가에는 다 펜션, 카페, 뭐 숙박업소들 뭐 이런 게 쫙 들어온 거죠. 진짜 이게, 화려하더라고요. 화려하죠. 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더 갈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동 지역은 기본적으로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네. 불안함을 내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항상 무슨 사건이 터지면 더 이상 안 좋아질 수 없다. 계속 더 악화된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없는 뭐 그렇게 발전되기 때문에 접경 지역의 땅값도 네.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질 때 제일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서울 불바다 발언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북한 입장에서도 강원도 영동 지역은 중요한 곳이 아니에요. 북한에서도 지금 가장 개발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곳이 바로 원산 쪽입니다. 강원도 원산.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원산하고 원산의 갈마지구라는 관광시설을 뭐 싱가포르처럼 만들겠다, 베트남의 휴양지처럼 만들겠다 이런 이제 뭐 기대감들을 많이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었잖아요. 거기하고 바로 맞닿아 있는 곳이 영동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해북부선 철도를 연결하고 나면 그런 어떤 자연스럽게 금강산과 설악산이 연계가 되고 원산에서부터 강릉까지가 단일한 어떤 관광 특구로 갈 가능성. 고성 취재 갔을 때도 이제 부동산 업계 분들이 이제 만나서 인터뷰를 좀 하면 네. 지금 고성 사야 된다고 지금 사라고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 지난달입니다. 지난달이니까 지금 얼마 유효한 건가요? 유효합니다. 여하튼 뭐 강원도 영동 지역의 이런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들썩이면서 사실은 저희도 이제 그 아야진 바로 옆에 이제 고향이 있는데 지금 땅을 팔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외지인들이 많이 샀고요. 맞아요. 이미 외지인들이 많이 샀고 그나마 남아있는 땅들도 파는 거는 이제 한동안은 소강 상태지 않을까 싶은데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